아저씨, 제 밭에 고추가 자꾸만 쓰러져요. 힘이 없나 봐요. 아저씨, 제 고추 좀 잘 세워주세요. 그 한마디는 평화로웠던 우리 귀촌 생활의 시작이자 은밀한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찾아온 시골에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그녀의 그림자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 말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남편,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보금자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이 마을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건 농장 일일 뿐이야. 귀촌한 부부의 소박한 삶에 스며든 은밀한 욕망,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시골은 과연 낙원일까요? 아니면 지옥의 시작일까요?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행복은 과연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관계의 그 마지막 선택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대 초반의 귀촌 주부이자 전직 대학병원 간호부장이었습니다. 번아웃과 도시 생활에 팍팍함에 지쳐 남편 정우 씨와 저는 지난 2년간 심사숙고 끝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한적한 시골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바칠에는 이골이 난 베테랑 농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과 함께 일어나 고추밭을 살피고 저녁에는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소박한 일상.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곳이 곧 삶의 전부가 되었고 은퇴 후의 아름다운 황혼을 꿈꾸던 제게는 더없이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귀촌 생활은 예고 없이 찾아온 한 젊은 여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살면서 매 주말마다 이 마을로 주말 농장을 하러 내려오는 미이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우리의 삶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점점 더 거대하고 위험한 파도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평화로운 전원 생활은 점차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남편 정우 씨와 함께 완벽한 귀촌 생활을 일궈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십 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흙내음 가득한 이곳에서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과 함께 일어나 고추밭으로 향했습니다. 잘 익은 빨간 고추를 따고 싱싱한 채소들을 보듬으며 도시에선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직접 기른 농산물로 밥상을 채우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소박한 일상은 제게 더없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이 바로 우리 부부의 든든한 보금자리이자 여생을 보낼 안식처였습니다. 완벽하고 평화로웠던 우리의 일상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어귀에 주말마다 낯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며
우리 농장 옆 땅을 구입했다는 미희였습니다. 29살이라는 미희는 한눈에 봐도 농사일에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주중에는 도시에 있다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에 내려와 주말 동안만 농사를 짓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주말 농부였죠. 삽질도 어설프고 모종 심는 것도 서툴러 늘 땀을 뻘뻘 흘리곤 했습니다. 비싼 옷에 흙을 묻히기 싫어하는 듯 조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그저 귀엽게 보였습니다. 남편 정우 씨는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미희의 서툰 농사일을 지켜보며 팁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주말 이웃에게 너그러이 우리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미희는 배움이 빨랐고 금세 우리 부부와 친해졌습니다. 매 주말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우리 농장에 찾아왔고 우리는 그녀에게 농사일에 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죠. 순수하게 농사일을 배우려는 그녀의 모습에 우리는 깊이 공감했고 젊은이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의 순수한 배려는 앞으로 닥쳐올 파국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화로운 귀촌 생활의 작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귀촌 생활에 미희는 주말마다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사일을 배우러 주말에만 오던 그녀가 이제는 농사일이 없는 주말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도시에서 사온 고급 커피나 간식을 가져오거나 남편 정우 씨가 없을 때 저에게 이것저것 고민을 털어놓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죠. 저도 외지에서 온 젊은이에게 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적막한 시골 생활에 젊은 활기가 더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미희의 밝은 에너지는 우리 부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우리는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미희의 행동에 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 정우 씨가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면 미희는 꼭 남편 주위를 맴돌며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을 핑계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땀을 닦아주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남편이 미희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여유롭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미소가 피어나곤 했습니다. 묘한 기류가 우리 부부와 미희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주말 오후 고추밭에서 남편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희가 자기 밭에 고추가 자꾸 쓰러진다며 잔뜩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상체를 살짝 숙여 자신의 브이넥 사이로 가슴골을 은근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제 밭에 고추가 자꾸만 쓰러져요. 힘이 없나 봐요. 아저씨, 제 고추
좀 잘 세워주세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희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미희는 그에게 바싹 붙어 팔뚝을 살짝 잡으며 어리광을 부리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가 세워줘야 잘 클 텐데. 그녀는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은 남편을 향해 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희의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희의 고추밭으로 가 직접 고추 모종의 지지대를 튼튼히 세워주었습니다. 저의 눈에는 그 장면이 마치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미희의 고추를 세워주는 모습, 제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미희의 도와달라는 요청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농사일이라는 핑계 아래 그녀는 매 주말 남편의 땀을 닦아주거나 피곤해 보이는 남편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남편에게 시원한 물을 떠다 주며 허리를 숙여 가슴골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남편의 눈빛 또한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마다하는 척했지만 이따금 피식 웃거나 미희를 은근히 바라보는 시선이 저의 의심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눈은 어느덧 미희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순수한 미소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욕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 밤이 되면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과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고 저의 평화롭던 귀촌 생활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에 떨며 다가올 주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희는 주말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면 농장일이 많다, 농약을 뿌려야 한다, 수확할 고추가 많다는 등의 핑계로 남편 정우 씨를 주말마다 늦게까지 자기 밭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미희의 농장에서 농사일을 마무리해야 해서 자고 간다는 핑계로 아예 금요일 밤부터 미희의 농장 비닐하우스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농장 일이라는 허울 좋은 말은 더 이상 저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분노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 늦은 밤 남편이 또다시 미희 농장에 간다며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몰래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미희의 주말 농장 비닐하우스에 도착하니 밖으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트럭도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분노를 애써 누르며 조심스럽게 비닐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쾌쾌한 흙냄새와 함께 후텁지근한 열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 정우 씨와 미희가
텅 빈 비닐하우스 안 수확을 기다리는 고추밭. 바로요. 우리가 손수 만든 이 농장을 배경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누가 제 고추를 또 세워달라고 할까봐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저씨 정말 최고예요. 제가 세워달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미희야, 안 돼.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 아내한테. 이건 그저 도와주는 것뿐이야. 그들의 은밀한 대화와 얽혀있는 모습은 저의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희가 순진한 척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저를 농락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세워주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치명적인 의미를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제 목소리에 남편과 미희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미희는 싸늘한 미소를 띠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줌마, 왜 이제야 오세요? 아줌마가 신경 안 써주시니까 제가 아저씨한테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저씨가 제 고추를 아주 잘 세워주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난날 그녀가 저에게 건넸던 순진무구한 말들이 사실은 제 남편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교묘한 도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평생의 보금자리로 생각했던 이 귀촌 마을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저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때렸고 곧바로 미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손은 흙이 묻은 쇠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웠던 농장에는 파국이 덮쳤습니다. 미희의 싸늘한 웃음소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의 귀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저는 큰 충격과 고통 속에 방황했습니다. 농장을 등지고 몇 날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달려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부서져 버린 신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미희에게 건넨 손길, 그녀에게 허락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희는 그 후에도 주말 농장을 운영하며 도시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여는 등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말마다 다른 이들에게 고추를 세워달라고 말하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지만 이대로 제가 일군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귀촌 생활은 더 이상 제게 평화의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오랜 고민과 힘든 법적 과정을 거쳐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혼 서류에 제 이름을 써 내려갈 때 지난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과 분노,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홀로 그 농장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은 이제 남편에게 홀로 남겨진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간호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시의 대형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는 고단했지만 제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자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뉴스에서 미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의 주말 농장이 크게 성공하여 이제는 농업 관련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젊은 귀농인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의 비결을 배우고자 모여들고 있었죠.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해맑은 미소로 사람들 앞에서 혁신적인 농업 기술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기사 속에서 젊은 여성의 당찬 도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고추를 심고 세웠다는 말로 성공 스토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성공만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저는 저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했으니까요.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고 꿋꿋이 제 삶을 세워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남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인생은 그 고추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불륜과 배신으로 얼룩진 비극처럼 보였던 제 이야기는 결국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고초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꺾이지 않는 삶의 의지라는 것을요. 남에게 세워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초는 과연 안녕하신가요?